이번 주차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업을 마친 이후에 한국 선사시대 석기문화의 전개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한국 선사문화와 유라시아 선사문화의 상호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사문화의 계통과 혼종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기원. 이번 주차 수업은 한국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로 학습을 시작하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화를 순서대로 학습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선사문화와 유라시아의 관계를 살펴보며 끝으로 한국 선사문화의 혼종성에 관한 이야기로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 기준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선사시대의 시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체성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 전체 강의의 주제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정체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변하지 않는 그런 본질적 성격,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되는 성격을 정체성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은 본질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가 이 강의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관상 보았을 때 중국인과 한국인과 일본인 참 구분하기 힘들죠. 동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질적 그리고 인류학적인 특징은 외모로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들을 구분하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고유한 문화, 의식주와 같은 생활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의식세계, 어떤 정신문화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알아야만 한국인이란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다른 본질적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국 문화의 기원, 오리진 또는 원형,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선사 문화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이 첫 번째 사진은 바로 한국의 선사 문화를 대표하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의 사진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 뾰족하게 생긴 그 토기를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라 부르고 한국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빗살이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토기 표면에 보이는 빗살, 우리가 머리를 빗는 그런 그 빗, 그 빗금으로 그려져 있다고 해서 그걸 빗살무늬라 하거든요.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밑바닥이 뾰족하게 생기고 토기 표면에 빗살이 들어가 있는 이 빗살무늬 토기가 한국의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표징적인 그런 토기를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 토기를 어떤 데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이 빗살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열쇠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빗살은 아무래도 농경생활과 관계된 햇살이라든지 또는 농경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리는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해서 아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토기 표면에 새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른 빗살무늬라고 해서 머리를 빗는 빛의 살 모양이라고 하지만 사실 머리를 빗는 빛과는 상관이 없고 그것이 어떤 태양의 햇빛이라든지 하늘에 내리는 비에 어떤 그것을 문양한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우리 한국의 신석기 시대를 이해하는데 그 농경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그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 유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울
암사동에 위치한 신석기 시대 유적의 집자리를 복원한 사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 신석기 시대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습 전 간단한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사시대의 구분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 기록의 유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지 또 동양 역사의 기원인 그런 공자의 춘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초기의 역사서인데, 이런 역사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국가, 뭐 노나라라든지 그리스의 국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국가의 기록, 문명의 기록이 있던 시대부터를 우리가 역사시대를 하고 그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선사시대를 보게 되면 대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까지를 선사시대라고 하고요. 그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문명과 국가가 등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중첩되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에서는 바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바로 청동기 문화의 토대에서 성립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에서의 최초의 국가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중국의 관자라고 하는 책에 전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성립에 대한 기록은 이제 국내 사서로는 제왕운기와 동국통감에 전하고 있는데, 그 두 역사서에서 쓰고 있는 고조선의 건국 시점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 보면 기원전 2333년이 되고 있어서 되게 우리가 역사에서 기원전 2033년을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그러한 시기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성계가 세운 그러한 조선, 옛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 왕조 이전의 옛 조선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위만조선 앞에 있었던 옛 조선 또는 단군의 전조선과 기자의 후조선, 역시 위만조선 앞에 있었던 고조선을 고조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이후가 되면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 세 조선을 아울러 우리가 고조선이라 하게 됐고요. 근대 이후에는 단군조선이나 기자조선의 어떤 실체,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이 좀 제기되고 이러면서 기자조선이라는 용어 대신 한시조선, 예맥조선 등으로 대체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합니다만, 원래 국가의 이름에 옛 고자가 붙을 리는 없겠죠. 원래는 조선이라 불렀었는데 그것을 조선 왕조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넓은 의미에서 고대의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고조선이라 하게 된 거고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문헌상으로 삼국유사 등에 보이는 것처럼 위만조선 이전에 더 오래된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고조선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은 문자 기록의 유무라 할 수 있고, 한국사에서의 역사시대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조선의 용어도 고려, 조선, 현재에 이르러서 조금씩 변화해 왔는데, 대개 조선시대 이후에 단군, 기자, 위만 세 개의 조선을 아울러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넓은 의미의 고조선 의미가 쓰였고, 그 이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위만조선 이전의 조선, 더 오래된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고조선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